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2의료원은 지난 3월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 동북권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과제에 포함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취임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의료원 추가 설립에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건립 재검토와 함께 현 대구의료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확대와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무산 위기에 처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오늘은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으로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원 뉴스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제2대구의료원 추진과 관련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자회견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제안을 좀 이렇게 또 가연 받으십니다. 제2의료원요. 그것은 현재 인수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십 차례 분과의 논의를 거쳤고 4차례 전체회의 속에서 제2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2의료원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대구 의료 요건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라서 의료원 필요성에 따라서는 응급의료 진료의 접근성에 따른 문제,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대구 의료 미착륙률이 굉장히 타시도에 비해서 양호하다든지 상급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통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그런 통계보다는 현재 있는 대구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먼저 추진된 이후에 다시 제2의료원을 논의를 한 것이 타지 않겠냐 하는 게 인수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료원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는 대구의료원의 정상화, 대구의료원의 공공기능 강화가 먼저 선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건의를 하기로 하고 제2의료원 건립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료원 관련해서는 그 건립 관련해서 시민 공론화 예산이 지난번에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시면 이 시민 공론화 과정도 이제 취소하고 완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씀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걸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다음 질문.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쭤본 거죠.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했는데 제2의료원을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대구 시립병원에 어린애가 하나 실려왔어요. 112 구조대. 그런데 시립병원이라는 걸 알고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어요. 위급한 상황인데. 급히 그 애는 동산병원으로 보내졌어요.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아마 시립병원 병원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이러냐. 공공의료노조 주장으로 민주노총이 전국에 요구한 시립병원이 30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구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언론이 부안해동을 하고 있어요. 대구의 상급병원 의료시설은 부산, 울산의 2배입니다. 대구만큼 대학병원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립병원의 문제는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둘 겁니다. 우선 시민들 인식이 의료 질 낮고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 그 인식부터 바꾸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응급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내세운 거 보면 뭐 수가가 뭐 어떻게 시립병원 설립을 해야지 수가가 터무니없이 높다 이러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보험급여 대상이 안 되는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호 환자는 단계를 거쳐서 경북대학병원에 가더라도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전부 공공의료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 민영화가 없습니다. 의료에서 번 돈을 상업적으로 자기들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재투자를 해야 돼요. 일부 강성노조에서 제2의료원 요구한다고 거기에서 부안해동에서 제2의료원을 꼭 설립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대구 시민의료원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료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서민병원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셨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 논란에 관해서 저희들이 토론 참석을 요청했습니다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참석 못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요지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 더 추가할 말이 없다는 건데요. 대구시 의견은 앞서 인수위에서 발표해서 보셨지만 현재 대구의료원을 기능을 강화해서 정상화를 시켜보겠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제2의료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직접 말씀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두 분께서 또 짚어주시겠습니다만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또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한 얘기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시작하죠. 이상원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전에 이 자리에서 선거 결과 두고 토론을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긴 한데요. 네. 홍준표 시장의 소통 방식이 오해와 억측을 낳는 방식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2대구의료원과 관련해서도 이런 홍준표 시장의 소통 방식이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시장의 말만 들으면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난 13일에 있었던 대구시의 대구의료원 강화와 관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왔던 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님이 언제 직접 제2대구의료원을 건립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구의료원 강화 이후에 제2대구의료원도 추진될 거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좀 홍준표 시장이 터놓고 이런 오해와 억측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취재를 해오면서. 네. 네. 정확하게는 홍 시장의 입장은 이것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아니라 네. 선후 관계를 먼저 바꾸어서 지금 현재 있는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걸 먼저 하고
그 이후의 결과를 보고 추진해 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이 새로 건립하는 안은 무산된 거 아니냐는 우려는 아직까지 확언하기에는 이른 네. 말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2027년이 되면 대구에 네. 특히 코로나19 1차 대유행에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에 정말 좋은 공공병원이 세워진다는 기대에 차 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사실상 무산에 가까운 그런 말씀과 여러 발표들을 하셔서 정말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메르스 때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을 큰 고통을 겪었는데 또다시 코로나19의 교훈을 이렇게 살리지 못한다면 더 무서운 감염병이 왔을 때 또 큰 고통을 겪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상원 기자는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렇지만 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강의 폭이 다른 것 같네요. 한 분은 물 건너갔고 한 분은 물 건너는 중이고. 네, 이게 이 폭이 아주 다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 이 지금 제2의료원 관련된 이 얘기는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토론할 때도 약간 우려는 했습니다만 입장이 다르니까요. 전 시장과. 근데 타당성 조사도 하고 다 했던 내용이라서 상당 부분 수기가 이루어지고 내용이 어느 정도 권영진 전 시장도 동의를 했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약 중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도 무리 없이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추진을 하는 데는 뭐 나름의 그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상호 기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홍준표 시장과 입장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대구 의료원을 강화하고 민간병원과의 연계성을 높이면 충분히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 그 입장은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권영진 전 시장의 입장이 급격하게 바뀐 게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쯤 됐을 때 작년 2월 18일이었거든요. 그때 권영진 시장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대구시의회에서부터 관련된 주장들을 많이 했었고 이 주장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의원이 배지숙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권영진 전 시장과의 같은 당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고 의장까지 할 정도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느 정도 덕망이 있는 분인데 그런 분께서도 이렇게 주장들을 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작년에 용역이 추진되었고 건립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 추진되고 올해 3월경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대구가 이렇게 서남권과 동북권 이렇게 두 개로 의료권이 나뉘는데 서남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병상이나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충분히 있지만 네. 동북권은 그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났고 권영진 전 시장이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27년까지는 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시민 67% 정도가 동의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국장님 여기 김동훈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인수위에서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의료 환경이 좋은 편이다라고 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말엔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난해 8월부터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저희가 네.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 연구 용역을 맡겨서 대구에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대구 인수위나 또는 저희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그 용역
하셨던 분들의 어떤 결과보다 네. 대구 의료 현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건지 네. 좀 묻고 싶습니다. 대구의 현재 의료 상황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고 입원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대구의 중환자 80여 명이 멀리 타 시도로 네. 이송이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매번 상급 종합병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상급 종합병원 숫자나 병상 숫자가 아니고 공공병원이 얼마나 인프라를 네. 갖추고 있는가 그것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대구에는 사실 495병상에 대구의료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코로나19 대응에 역부족이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0에서 500병상 정도 되는 종합병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의 허리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서 응급실, 대학병원 응급실의 과밀화가 너무나 네. 심한 상태입니다. 네, 상급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료 체계가 좋다는 걸 대변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근거로 사례를 든 게 뭐냐면 대구의료원의 지금 현재 상태를 개선해야 되는 근거로 지금 홍 시장이 회견 때 든 내용이 우리 시민들이 의료원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별로 신뢰할 만한 병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 아이가 환자가 도착했는데 결국 진료 못 받고 동산병원으로 갔다는 얘기했는데 이게는 어떻게 된 일이죠, 이 기자? 이게 그 앞서서 봤던 VCR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제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근거로서 삼았던 사례였는데요. 요것과 관련돼서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에 대한 기자회견에 김승미 대구의료원 원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들어보면은 당시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왔던 환자는 소아인 그 코로나19 감염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소아 코로나19 환자는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119 앰뷸런스가 그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데리고 왔던 거였죠. 진료를 보는 곳이니까. 그런데 막상 오고 나니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 대구의료원에서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건 사실이라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구의료원 의료진이 설득을 했고 그 설득에 이렇게 동의가 된 부모님께서 대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걸 허락을 해서 진료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동산병원으로 간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치료를 다 받고 떠날 때는 자신이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까지 하고 가서 네. 좀 뿌듯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홍준표 시장의 말처럼 대구의료원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도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말에 따르면 이 사례는 지금 현 대구의료원장이 왜 대구의료원 혹은 공공의료가 필요한지를 역설하기 위해서 든 사례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시장 기자회견에서는 정반대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얘기가 됐을까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에피소드 같은 모르지만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이 강화를 추진하는 시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든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하기에는 사례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시장 토론회 보면 대한민국 의료 초기에는 전부 공공의료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의료는 민영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전 듣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얘기는 그 엄청난 사실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 김동국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 말씀을 이번에 처음 하신 건 아니고 네.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할 때부터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2대구의료원을 무산시키려고 다시 끄집어낸 억지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적으로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병원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을 주주에게 이렇게 주는 병원을 주식회사 병원,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과 국민들이 막아낸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 의원에서 종합병원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네. 잘 아실 겁니다. 네. 오히려 영리를 너무 많이 추구해서 지금 많은 폐해가 생기고 있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나라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라고 하시니까 이 의료의 공공성은 두 가지로 봅니다. 저희가 하나는 뭐냐면 의료 공급 시스템이고요. 네. 하나는 의료 재정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공급 시스템을 보면 공공병원,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5%밖에 안 되고 95%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가 전부 공공의료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의료 재정 측면에서도 국가재정 그러니까 정부가 내는 돈과 우리 건강보험이 내는 재정을 합쳤을 때 59%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71%를 넘거든요. 저 정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가 전부 공공의료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샤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진단하고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 의료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 의료 제도보다도 훨씬 시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네. 있습니다. 우리 공공의료 강화가 지금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막상 미국에 가보면 한국만큼 그 의료보험만큼은 전 세계 어디보다도 잘 돼 있다는 느낌을 실제로 받는데요. 그 얘기도 저는 사실 굉장히 거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업화되어 있다는 주장도. 예, 그래도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병원에 가보시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자꾸만 이렇게 시장님처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 건강보험도 민영화하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내고 우리 건강보험을 더 튼튼히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의 제2의료원 필요성. 뭐 여러 번 우리가 지난번 토론회도 다루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수기 과정을 저는 거쳤다고 생각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러 시민단체가 이렇게 연합해서 제2의료원 건립을 요구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국장님?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메디시티 대구라고 하는 이 대구에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네.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그렇게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경험의 바탕에서 대구에 공공의료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제2대구의료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훨씬 가혹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기존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니까 사실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주민들은 찾아갈 병원이 없어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공공병원이 하나 더 있으면 한 병원이 전담병원이 되더라도 취약계층은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료 보호 환자도 경북대병원에 오면 전부 무료라고 마치 어떤 뉘앙스였냐면 그런데 왜 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병원이 또 필요하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민간병원에 오시면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네. 민간병원들은 그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환자들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뭐 그런 쪽방 주민이나 그다음에 노숙인들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을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면 사실 노숙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연대 보증인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지불 보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취약계층도 마음 편하게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제2대구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치료 중심의 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 중심의 의료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방 중심의 의료는 사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병원들에서 반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다가갈 우리 초고령화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돌봄 체계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돌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민간 병원이 중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따져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고 대구에는 제2의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홍 시장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대구의료원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김동국 국장님 생각하는 것과는 생각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상당 부분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의료질을 높이겠다.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응급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현재 대구의료원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구의료원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반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김 국장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이 기자가 이 사회에 이 반응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왜 이게 이 역할에 대한 반론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 대구의료원 기능을 기존 대구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실을 강화하고 이런 건 저희 시민사회도 줄기차게 요청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구의료원이 서민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는 서민병원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만약에 이런 공공병원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병원처럼 시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은 그런 저소득층,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최근에 생긴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 보면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감염병 치료 같은 민간병원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꺼리는 영역의 의료를 민간병원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심어 주셔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공공병원이 어떤 민간병원하고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병원이 되어야지 민간 병원들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이 되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가장 큰 걱정이 의료비의 폭등입니다. 지금 현재도 OECD 국가 중에 의료비 상승률이 단연 1위입니다. 평균의 3배 되거든요. 그러면 2025년이 지나면 그 의료비를 우리가 폭등하는 것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병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병원은 과잉 진료가 아니고 적정 진료를 하고 표준 진료를 제시하기 때문인데 이런 공공병원이 아주 의료마저 시장의 상품처럼 생각하는 의료 상업화에 첨단을 가는 민간병원들을 견인하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공공병원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앞서서 우리 김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응들이 좀 제가 들은 게 있는데 특히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서민병원이라는 표현이 그에 앞서서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말했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대구 의료원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인식을 인식이 이렇게 동일시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 발언들 그러니까 뭐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응급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 대구 의료원이 서민병원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전담병원으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질 좋은 병원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마지막 말은 또 서민병원으로 좋은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 시장이 이런 발언들이 계속 오해를 낳고 억측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어떤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이 말 속에 홍 시장 말 속에 보면 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모두의 이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김 국장님, 이 제2의료원 설립하는데 많은 시민단체가 합의하고 뭐 평가도 받고 그다음에 뭐 용역도 주어서 설립이 필요한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 시장 계속 일부 강성 노조의 요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 제2의료원을 무산시켰을 때 날아올 수 있는 비난의 화살을 노조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13년에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할 때도 이런 노조가 원인인 것처럼 이미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의료원 설립은 뭐 노동계만의 요구는 아닙니다. 코로나19를 겪은 많은 국민들, 특히 대구 시민들께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거고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메르스를 겪고 나서 대구시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이고 시민사회는 줄기차게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병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구슬땀을 흘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의사와 간호사를 영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일러실에서 전기실에서 또는 병원 이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애쓴 병원 노동자분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힘들었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노동관을 가지게 되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병원 현장에 정말 애쓰고 있는 노동자들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 요즘 여기저기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얘기인데 자 기울이시겠죠? 예. 네, 진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현재 홍 시장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핵심은 뭐냐면 순서를 좀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전 말했듯이 안 하겠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대구 의료원을 먼저 어떻게 보면 김동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선투자를 해서 선순환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 강화에 다만 순서만 바꿨을 뿐이지 그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가? 이 평가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나왔던 그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정리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평가할 정도가 됩니까?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겠다, 얼마를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약 한 500억 정도를 들여서 대구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의료진 하는 데도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앞서서의 전임 시장들 다 하려고 했던 것들이긴 합니다. 이게 뭐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의료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는 일들을 다 했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기존의 대구 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있다 보니까 의료진들은 오지 않고 기능을 강화한다고 이 시설 만들고 저 시설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되지 않고 서로 각자 노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구 의료원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눈에 띄는 게 경북대병원을 콕 집어서 위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의료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가 좀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료원 위탁에 관한 것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대구시가 발표한 위탁의 모습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지금 부산의료원이 부산대병원과 실시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협진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의 사례에서는 그 이후에 부산의료원의 1인당 1일 입원 진료비가 상승을 해서 그런 부분에 공공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또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이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능 강화 방안. 네, 저는 위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공병원 위탁의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쳤을 때 전국의 공공병원들을 어떤 대학병원에 위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는 대학병원이
공공병원을 이렇게 직접 운영하니까 대학병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위탁했을 경우에 오히려 공공성이 훨씬 더 낮아지고 네. 의료비는 상승하고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위탁했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많이 네. 돌아온 병원들이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병원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부산 경우 말씀하셔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면 물론 우리 홍 시장께서는 소신이 강하신 분이라 딴 지역이 하는 것과 대구 지역이 펼치는 정책엔 뭐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공공의료를 다른 지역은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무산된 거냐 질문하셨지만 대구의료원을 먼저 강화하고 제2의료원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후의 문제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연히 기존 의료원을 강화하면서 공공병원을 새로 설립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으면 6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새로 세우면서 전체 15개의 공공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 같으면 북부와 동부가 공공의료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새 의료원을 설립하고 그러면 총 8개의 공공병원을 가지게 되고 부산은 서부산 의료원을 건립을 하면서 공공병원을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천도 제2의료원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 인천도 적십자병원까지 합쳐 3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구시만 이런 공공의료 강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지금 공공병원이 설립돼야 되는 이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대유행인데 지금도 코로나 대유행은 한창 진행 중이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감염병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제2의료원 그리고 앞으로 대구의 공공의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두 분께 말씀을 듣고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동국 국장은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이번에 그 병상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사실 민간병원의 병상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마당에 컨테이너 병상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그 병상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4조 원 가까운 돈을 썼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민간병원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아마 민간병원의 병상을 또 이용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이면 공공병원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정규군이 강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병만으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가 우리가 정규군이라고 본다면 공공의료 확충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구의 공공의료가 강화되려면 현재는 대구의료원밖에 없으니까요. 그 대구의료원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대구의료원의 수익성으로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 취약계층, 저소득층 무료 진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착한 적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구시에서 당연히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병원은 그런 적자냐 흑자냐의 기준이 아니고 공공병원다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대구 시민사회의 목소리 또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마련되어야지만 정말 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홍 기자. 근데 저는 오늘 반복해서 홍 시장의 발언들이 오해와 억측을 낳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일단은 대구시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으로 기왕에 지난 3월에 이렇게 마련해 놓은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제2대구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시민 공론화 예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예산의 공식 명칭은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된 공론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료원만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대구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홍준표 시장이 함께 모여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이미 기왕 예산을 마련했으니 진행을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두 분, 김동훈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국장이십니다.
이상원, 유수민 기자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공론과 의견 수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 수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런저런 쓴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전담팀을 대통령실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쓴맛을 구별하는 것은 맛을 모르는 미맹이 아닌 한 대부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쓴소리를 듣고 그 쓴맛을 인내하고 비판의 내용을 소화하는 것은 귀가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양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도자의 덕목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설치해서 비판 여론 전달을 전담할 부서가 과연 원래 취지대로 역할을 해낼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미 수많은 쓴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듣고 새길 능력이 없는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쓴맛은 누구나 쉽게 구별하지만 쓴소리는 애써 듣고자 하는 귀에만 들립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